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열을 인위적으로 빼앗아서 주위보다 온도가 낮게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말하고요. 대부분의 냉동 사이클이 주로 이제 냉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냉매가 사이클을 순환을 하면서 기체나 액체로 상변화를 할 때 잡열을 이용해서 어, 냉각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냉동 장치의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터보 냉동기죠. 스크롤 압축기나 스크류 압축기, 암극동식 압축기 뭐 이런 그 냉매 가스를 이용한 방식들이 이제 증기 압축식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냉매를 압축할 때 방식에 따라서 용접식이냐 원순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화학식 냉동 원리로는 이제 흡수식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터보 냉동기와 함께 많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흡수식 냉동기, 냉매가 이제 물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를 이용한 그런 흡수 방식을 이용해서 흡수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이런 기계식하고 화학식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급작식 방식이나 전자식 방식, 뭐 기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현업에서 이제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냉동 장치는 그 증기 압축식이고요. 터보나 스크롤 압축기를 이용한 그런 증기 압축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냉매가 팽창시킬 때 발생되는 증발열을 사용하는데, 이 증발열이나 응축열이 상당히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흡수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용량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냉매량 제어하는 것들이 이제 좀 용이해서 가장 널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식과 원심식이 있는데 뭐이 부분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건물의 냉난방이라든지 뭐 냉동 냉장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식이 있는데, 흡수식은 냉매하고 흡수액 사이에서 서로 흡수액이 냉매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냉매가 이제 물이죠. 증발 잡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흡수액에 증발됐던 그 냉매 물을 다시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제 가열원이 필요한데, 보일러에서 공급받은 증기라든지 또 지역난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수, 또 뭐 둘 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바로 그 버너에서 그 열을 발생시켜 그 화염을 발생시켜서 그 열로 그 냉매를 분리해내는 뭐 그런 직화식 방식의 이제 흡수식 냉동기들도 있고요.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열원이 많을 때는 이제 폐열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칠러하고 그 레프리저레이터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할 때, 보통 이제 상온에서 0도 가까운 온도까지 0도 이하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빙점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그 냉각 장치는 이제 냉각기 칠러라고 하고, 상온에서부터 이제 빙점 이하, 0도 이하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 장치는 이제 냉동기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런 구별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우리 건물 안에 쓰는 공조용 그 냉동기, 터보 냉동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이름은 이제 냉동기지만 성격상으로는 칠러죠. 근데 냉동기라 부르는 거는 이제 냉매의 그 증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보 냉각기라고 하지 않고 그 냉동기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렇게 부를 때는 어, 칠러라고도 이제 많이 하죠. 그 터보 냉동기를 칠러라고도 이제 많이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영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냉동 냉장 시설, 대형 냉장 시설의 이제 외부에 뭐 스크롤 압축기나 이런 거 이용해서 스크류 압축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냉식으로 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주로 이제 칠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업에서는 크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민하게 따지지는 않으니까. 다음은 이제 냉동 관련된 이론으로 그 몇 가지
그 용어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RT가 있죠. 우리가 냉동기라든지 어떤 냉각장치의 용량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몇 RT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냉동톤이죠. 그 냉동톤인데 이제 단위가, 이것도 이제 용어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RT라고 하는 거는 1RT는 영도시의 순수한 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영도시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이에요. 그래서 얼음의 그 융의 잠열이 79.68kcal 킬로그램당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RT는 그 얼음 그 1000kg 물 1000 얼음 1000kg에 그 얼음이 녹았을 때 뭐 거꾸로 이제 얼렸을 때나 녹았을 때 마찬가지죠. 79.68kcal이고 이걸 24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지면 3,320kcal 시간당 그 이 정도의 용량이 이제 RT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USRT라고 있는데 USRT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 냉동톤이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흔히 쓰는 그 단위로 환산한 그 RT인데 그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온도는 32도씨 그 화씨죠. 그 32 그 도시 화씨가 0도죠, 0도. 0도의 물이 이제 1톤이 아니라 미국은 이제 그 2,000파운드를 이게 이제 1톤에 근접한 그 단위죠. 뭐 1,000, 2,000 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0도씨의 물 그 2,000파운드를 24시간 동안에 이거 이제 오타 놨습니다. 이거 오타 놨고요. 같은 이제 그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얼음의 융해 잠열 이쪽 단위에서는 이제 144BTU인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 BTU에 대한 단위 환산들을 하고 그 파운드에 대한 단위 환산을 하면 이게 이제 3,024kcal예요 시간당.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현업에서는 쓰고 있는 거는 이 USRT죠. 우리가 보통 1RT 딱히 이제 1USRT라고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1RT 그러면 3024kcal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국내에 유통되는 그 냉동기들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주로 미국 거 트렌이라든지 요크라든지 뭐 캐리어나 뭐 이런 그 외국의 그 맥케이나 이런 그 북미권의 냉동기들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쓰고 있는 RT는 이 3024kcal 이제 요 US라는 거를 생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1RT하고 USRT가 있고요. 요 두 개가 차이 나는 거는 1톤이 2205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딱 1톤하고 2000파운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2205파운드라고 이렇게 하기는 뭐하니 2000파운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단위 개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덩어리 단위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쨌든 요 무게에서 어, 좀 차이가 물의 그 양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그 열량의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쓰는 거는 그 요 단위가 US 단위가 이제 생략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냉동 능력 뭐 환산하는 그런 뭐 단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법정 냉동 능력이 있는데 이제 법에서 뭐 냉동 능력 냉동통 몇 톤 이상은 뭐 냉매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러저런 뭐 자격 선임 조건이나 이러저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그 냉동톤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거하고는 이 부분하고 이 RT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증발 온도라든지 응축 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냉동기의 종류나 그런 성능에 따라서 냉동 능력들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응축 온도라든지 증발 온도, 뭐 압축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냉동기를 돌린다 하더라도 냉동 능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화된 그 조건에서 동일한 직권에서 냉동 능력으로 이제 따져서 동일한 그 기준에서 이제 그 냉동 능력을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냉동 능력이고요. 이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이제 보면은요.
고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면 냉동 능력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 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출력이 이제 1.2kW를 일일 냉동 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 설비는 발생 그 가열 시간 이별량에 따라서 이별량 6,640kcal를 일일 이제 냉동 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에 가서 이제 이런 그 산식에 따른다라고 이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산식이 이제 R이 일일 냉동 능력이고, 이제 일일 그 냉동 몇 톤이냐, 뭐 이런 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V가, V 나누기 C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C는 이제 냉매가스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수치가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냉매 그 가스 종류에 따라서 그 압축기의 그 최적이 어느 정도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치를 C를 넣게 돼 있고요. 요 위에 이제 V는 다단 압축 방식 또는 다분 냉동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1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1의 산식이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회전 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2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스프레 압축기는 3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왕복동식 압축기는 4의 산식에 따라 이제 계산해라. 이게 이제 뭐 제조사마다 그 이런 뭐 스크류 압축기 뭐 이러저러한 것들 그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압축기의 이제 형태나 크기나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회전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산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들을 그 계산할 수 있게 이제 저런 것 이런저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저런 거를 그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현업에서 이 냉동기 나중에 이제 설치 신고라든지 관련된 뭐 어떤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랭식 에어컨 설치할 때 이제 몇 마력짜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들, 히트펌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몇 마력짜리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마력은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축기 이제 전동기 용량 그 몇 마력짜리 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 2,500kcal 정도의 냉방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실액이 뭐 10마력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마력짜리는 곱하기 2,500kcal 해서 이걸 다시 이제 3024로 나누면 10마력짜리는 약 그 8.3RT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참고적으로 좀 넣어놨고요. 그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카르마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냉매 선도라든지 냉동 사이클을 이해를 할 때 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기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언급만 해놨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그 에너지계에서 외부에서 열을 받게 되면 그 열이 일로 변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열로 변환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그 소멸되지 않고 서로 변환되면서 계속 항상 합이 일정하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이제 내부 에너지는 외부에서 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은 만큼, 또 만약에 이제 외부에 일을 해줬다고 하면 그 내부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겠지만, 외부에서 그 열을 받았는데 그 외부로 일을 안 해줬으면 그 에너지가 그 열량이 결국은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일이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존이 되고, 또 그 외부에서 전해진 열량이 또 일로 변환이 돼서 일을 해서 외부에 어떤 작용을 했으면 결국은 그 열이 이제 일로 바뀐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하고 일하고를 이렇게 음,
변환이 될 때 이제 그 개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1에다 곱할 때는 1의 이제 열당량이 되고요. 열에다가 곱할 때는 그 열의 일당량이 되는데 이제 J가 4.186 그 줄 퍼 칼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학 그 제2 법칙은 그 열을 1로 바꾸려면 반드시 그보다 낮은 저온의 물체로 열을 버려야 하고요. 그 열을 저온의 물체로부터 고온의 물체로 이동시키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뭐 일단은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죠.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어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고온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저열원이죠. 저열원. 저온의 열원에서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거꾸로 이렇게 전달을 할 때는 어떤 외부에서부터 그 일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그 저온에서 고온으로 그 열이 이동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이제 갈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라고 해서 이제 히트펌프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열펌프. 그래서 이제 그 열을 받아서 이 열을 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열기관이에요. 우리 내연기관 같이 열을 받아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게 이제 열기관이고 거꾸로 이제 어, 일을 받아서 어, 열을 전달시키는 장치는 이제 히트펌프고요. 이 법칙은 그래서 어쨌든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열이 자발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이제 출발된 그런 법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카르노라는 그 프랑스 과학자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이상적인 열기관의 사이클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이렇게 이제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을 하는 100% 열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100% 효율이 100%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밖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손실이면서 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온과 저온부의 절대 온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이제 창원이 되었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열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사이클에서 가연 등호 변화와 가연 단열 변화로 구성되는 실제 존재하는 기호는 아니지만 열기관의 성질과 원력학 제2법칙을 이용한 기본적인 사이클로 많이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열을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사이클인데 이제 그 포물선 형태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제 T1의 상태 온도 등원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온도가 낮은 T2의 이제 등원선이 있고 이쪽에 이제 부피 압력이 있을 때 그 열기관의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수축, 단열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받아서 열을 배출해 주고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돌아간 그 선 안에 이 면적이 이제 외부에 해준 일이 되고요. 거꾸로 이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돌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제 역카르노 사이클이고 이 역카르노 사이클이 이제 바로 그 우리 냉동기 그 히트펌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의 열을 받아서 고온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그때 이 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을 이 면적만큼의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온도가 이제 저온에서 고온, T2에서 T1으로 열을 전달하는 거고요. 냉매 선도와 냉동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 그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일 때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장치, 증발기 구성되는 그런 그 냉동 사이클, 역카르노 사이클이죠. 그 사이클의 변화 과정이, 운전 과정이 보면 그래서 이래서 그 팽창장치, 팽창밸브나 팽창장치를 거칠 때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온도도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2에서 3 증발기를 거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압력도 떨어지고 3에서 3 압축기를 거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그 압력도 올라가고 부피도 줄어들고 4에서 1 그 응축기를 거치면서 온도는 동일하지만 이제 주위와 이제 열교환을 하는 거죠. 열교환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응축이 되는 이런 그 사이클을 이제 보이고요. 요 곡선이 이제 그 엔트로피가 일정한 그 곡선이죠. TS 선도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T가 온도가 일정이니까 1에서 4, 그 다음 2에서 3 과정은 이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고, 1에서 2, 4에서 3은 이제 단열 그 압축이나 팽창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일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외부로 1에서 4의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방출되고 2에서 3에서 이제 외부에서 열을 받아들이고 이 TS 선도상의 이 안에 있는 면적이 이제 압축기가 한 1, 그 1의 양이 되는 거죠, 면적이. 이 이제 냉매 증기 선도가 있는데 이제 이 그 TS 선도나 그 뭐 PV 선도 이런 선도 안에서 그 냉매가 이제 상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냉매 상변화하는 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가 이제 인계점이 되고요. 그 좌측은 이제 포화 X선이에요. 여기 이제 포화 X선이고 여기 오른쪽은 그 건포화 증기선, 포화 증기선이고요. 그래서 이 포획선의 그 왼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제 그 냉매가 액의 상태, 액체 상태고요. 오른쪽은 그 포화 증기선의 오른쪽은 이제 증기가 된 상태고 요 안에 그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의 이 중간 부분은 냉매액과 그 증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습증기 구역이고요. 요 이제 그 저희가 주로 이제 pH 선도를 많이 쓰는데 그 원래 선도가 TS 선도, PV 선도, 뭐 TS 선도, pH 선도가 있는데 주로 냉매 선도로 저희가 현업했을 때는 pH 선도를 보통 많이 보죠. 이렇게 생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포물선, 거꾸로 뒤집혀진 포물선에 이런 냉매 사이클로 표시되는 그런 냉동 사이클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것보다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이제 냉동장치의 기본적인 네 가지 변화 과정을 이제 증발, 압축, 뭐 엔탈피 이런 것들을 그 표현을 할 때 일단은 저희가 현업에서 냉매를 제어를 한다든지 어떤 상태를 알아볼 때 온도나 최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측해서 하는 것보다 압력으로 계측하는 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냉동기나 그 실외기나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압력 가지고 제어를 하죠. 냉매를 제어를 할 때 뭐 고압, 저압, 온도 센서나 온도 스위치 조절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냉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제어를 하기 때문에 압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H 선도에서는 이 냉매가 상변을 하면서 각 과정들에서 열량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쪽 편이 이제 그 엔탈피다 보니까 엔탈피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단위가. 또는 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 냉매의 양의 그 킬로칼로리 킬로줄의 그 일이나 열을 그 작용했는지를 이 선도 안에서 이 엔탈피의 변화만 가지고도 금방 그런 그 냉동한 일이나 열량들을 그 판단할 수가 있어서 계산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편한 거죠. 이런 데서 면적 구하고 그런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 상에서도 바로 그 계산이라든지 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pH 선도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1, 2, 3, 4, 그 아까 그런 그 변화 과정이 이제 요 pH 선도 상에서 이 냉매 그 포화 액선과 포화 증기선을 따라서 그 상변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변화를 하는 거고요. 이상적인 그 냉동 사이클에서는 팽창 밸브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단열 팽창을 하고 증발기에서는 등원 증발을 하고 압축기에서는 단열 압축하고 응축기에서 등원 응축을 하는데 실제 그 냉동 사이클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상적인 그런 그 과정이고 팽창 밸브에서는 이제 단열 팽창보다 약간의 이제 열 손실은 있겠죠. 그 교축 팽창을 한다는 거고 증발기에서는 정압 증발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증발을 한다는 거고
압축기에서는 단열 압축을 하고 응축기에서는 정압 응축을 하는 약간의 그 상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실제는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알투투 냉매의 그 실제 냉매 선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냉매 상태 선들이 있고 여기 인계점이 되고 아까 이제 여기서 그 보면 이 pH 선도상에서는 이제 온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형태로 이 그 습증기 구역에서는 온도는 일정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증기 구간에서 이제 온도가 오른쪽에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선들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선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여기 설명해 놓은 건데 이제 엔트로피 선은 이렇게 이제 일정한 엔트로피 선들이 가 있고 비체적 선이 이렇게 가고요. 압력은 당연히 이제 이쪽이 세로 쪽이 압력이니까 이게 압력이 일정한 선, 압력이 일정한 선이라는 얘기죠. 엔탈피가 일정한 선은 이제 이게 이제 엔탈피가 일정한 선이 되겠지 이쪽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냉동 사이클의 이제 pH 선도를 이제 각 과정을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증발기 부분이고 1에서 2가 압축기, 그다음에 2에서 3이 응축기, 3에서 4가 이제 팽창 밸브고 증발기 쪽에서 이제 그 냉수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장치고 이제 응축기에서는 그 열을 냉각수 쪽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 압축기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압축일이 되는 거고 요 QE가 그 냉각 그 효과를 발휘하는 이제 그 열량이고요. 그요 QE는 밖으로 응축기에서 이제 외부로 냉각수로 물을 그 열량을 전달하는 응축열, 발산 응축열이 되는 거고요. 이 냉동기 이제 성적 계수가 있는데 이 성적 계수는 냉동기 열풍표에 성능을 표시하는 이제 무차함수고요. 뭐 동작 계수라고도 하고 성능 계수라고 하고 보통 COP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 성적 계수는 냉동기가 가동되면서 발휘되는 냉동 출력과 이를 위해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율로 나타나는 건데 자동차 연비 같이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의 냉동 효과를 발휘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냉동 효과는 증발기에서 냉매 1kg이 주위로부터 흡수한 열량이에요. 냉매 1kg이 주위로부터 얼마만큼의 열량을 흡수했느냐인데 이게 이제 그래프 상에서는 H1 빼기 H4. H1이 이제 증발기 입구에서의 그 냉매 엔탈피고요. 그 H4가 증발기 출구에서의 냉매 엔탈피예요. 그러니까 요 H1 증발기 출구에서의 그 냉매 엔탈피하고 증발기 입구에서의 냉매 엔탈피 이 차이가 이제 냉동 그 효과를 발휘한 그런 그 열량이 되는 거고요. 압축률은 압축기에서 한 그 일의 양이죠. 그래서 이 압축기에서 한 일의 양은 압축기 그 출구에서 냉매 엔탈피하고 압축기 입구에서 냉매 엔탈피의 차이. 그러니까 압축기 이제 출구가 2죠. 거기서 엔탈피 H2, 압축기 입구에서의 엔탈피 1. 이거를 그 압축기에서 압축시키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 냉매 엔탈피가 여기서 요만큼 H1에서 H2만큼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엔탈피의 차이가 압축률이 되는 거고 냉동 능력은 이제 1시간당 증발기에 흡수하는 그 열량인데 이걸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냉동 효과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냉매가 몇 킬로에 따라서 이 열량이 당연히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앞에 그 냉동 효과에다가 그 냉매 순환량을 이제 냉매가 어느 양만큼 순환하느냐에 곱해주면 바로 이제 그 열량이 되겠죠. 증기압 측시 그 냉동기의 성적 개수 COP는 그래서 이제 압축릴 그 냉동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압축기에 뭐 1000원이면 1000원 어떤 그 일차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압축기에 들어가서 압축기가 한 일과 그걸로 인해서 그 증발기에서 발생된 그 냉동 효과 이거의 비율이죠. 그래서 1차 에너지가 들어가서 2차적인 그
냉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그래프 상에서는 그 H2-H1 분의 H1-H4. 그래서 그 1과 증발열 의 비가 되고, 그 이제 온도로 되면 T2 T1 분의 T1 이런 식으로 성적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분의 이거. 그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pH 순도를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이것도 이제 같은 그림인데, 압축기에서 그 2에서 3, 2에서 3 가고, 그 응축기 거치고 수액기 거쳐서 팽창 밸브 그 3에서 4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그 압력이 떨어지고요. 다시 증발기 거쳐서 이제 이런 실제 이게 이제 보통 에어컨이나 그 냉동기에 이제 실질적인 그림 비슷하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약간씩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보고요. 냉동 그 사이클의 응축열을 이용하는 게 이제 히트펌프라 하는데 주로 이 부분보단 이 부분 가지고 하면 이제 난방이 가능하니까 그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히트펌프라고 이제 열펌프죠. 히트펌프라고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보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이런 거는 이쪽 응축열을 이용하기보다 응축열은 이제 냉각수에 전해지는 그 발열이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증발열, 냉수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발생되는 그 냉각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냉방만 전용으로 되는 거죠.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이렇게 부르죠. 엄밀히 봐서는 뭐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터보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도 이런 히트펌프라고 봐야죠. 역가름 사이클을 이용하는 그 히트펌프인데 이제 거기서 냉방만 이용하는 거고 난방까지도 다 이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이제 난방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좀 폭넓게 히트펌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응축열을 이용할 때 그 성적 계수는 그 냉동기에 그 COPR 이제 냉동이죠. COPH는 응축열을 이용하는 때의 그 성적 계수고 COPR 그 증발열 그 냉각만 하는 쪽에서의 그 COP에 2를 더한 것과 같다.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이 왜 그러냐면 2에서 3, 이게 이제 응축열이죠.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이고 1에서 4, 이게 증발기에서 그 흡수하는 열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압축기의 1이 이제 그 H2-H 아니죠. 그리고 그 응축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일 때 난방인 조건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큐트의 열량이 H2-H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H2에서 H3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없어질 거 없어지면 이 부분이 이제 1이 돼 버리니까 1 플러스 이 부분은 그 냉방일 때의 COP 그래서 그거보다 1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압축기는 냉매가 저압 냉매를 흡입해서 압축해서 고압 냉매로 투출시키는 압력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단 압축 냉동기보다는 일단 그 냉동 사이클에 일단 압축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압축비가 이제 3, 4 정도. 그러니까 그 낮은 저압의 그 압과 고압의 압의 차이가 보통 3, 4배 이상 이렇게 올려서 그 압축기가 이제 냉매를 압축을 시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통 냉매로 30도, 마이너스 30도의 저온을 얻고자 할 때는 압축기 2대를 설치해서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다. 저온, 영하 30도 정도의 그 저온을 얻을 때는 냉매를 한 번에 압축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압축기를 앞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압축된 걸 한 번 더 압축시키는 2단 압축 형태로 해서 할 때는 이제 압축비가 한 6에서 9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70도 이상의 아주 낮은 온도의 냉동 시스템에서는 2단 압축 가지기도 좀 어려워서 이온 냉동 사이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소요동력은 압축밀에다가 이제 1의 그 열당량을 곱해주고 그걸 나누기 이제 860은 그 킬로칼로리 그 환산하는 킬로칼로리하고 킬로와트하고 환산하는